네, 안녕하세요. 기리입니다. 오늘은 저번 군락 1편에 이어서 2편을 준비해봤는데요. 일단 1편에서는 유닛편을 다뤘었고 오늘 2편에서는 패밀리 부분을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제인 바로 패밀리 부분으로 넘어오면 패밀리 실사용에 있어서 편리성을 더해주는 바로 나이스 캐치, 원핸드 오퍼레이션, 엣지 라이팅, 엣지 터치, 그리고 사운드 어시스턴트, 이렇게 5가지 어플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이스 캐치입니다. 이 나이스 캐치의 사용 목적은 바로 뭐 왔나? 뭐야, 아무것도 안 왔잖아. 뭐 때문에 진동이 울린 거고? 뭐고? 누가 범인이고? 이런 상황 한 번쯤은 겪어보시지 않았나요? 진동의 범인, 즉 원인을 잡아줄 수 있는 어플입니다. 그래서 이 나이스 캐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나이스 캐치 같은 경우는 설정 방법이 복잡하지도 않고 그냥 메뉴만 보고 온오프 설정만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전체적인 사용 안 한 부분을 사용 중으로 바꿔줍니다. 첫 번째 메뉴로 진동 알림이, 말 그대로 진동이 일어나면 진동이 어떤 부분에서 일어났는지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소리 모드 알림이는 소리 모드, 진동 모드, 무음 모드로 변경될 때 기록이 됩니다. 통화 모드 알림이는 통화 중에 스피커 모드를 변경하시거나 녹음, 블루투스 연결, 키패드 등등으로 기록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스트 알림이, 이게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간단한 예로 와이파이에서 모바일 데이터로 넘어가면 여기 안내 문구가 생기는 걸 경험하셨을 텐데 이걸 토스트 알림이라 합니다. 방금 토스트 알림이가 떴기 때문에 들어가면 기록이 되어 있겠죠. 다음으로 락스크린 광고 알림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스마트폰을 잘 다루시는 분이라면 뭐 관리가 잘 되겠지만 스마트폰 이용이 조금 서툰 분들에게는 앱 좀 다운받았더니 락스크린 광고로 도배되어 버리는 현상이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떤 앱에서 광고 락스크린을 걸었는지 잘 몰라서 그걸 그냥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락스크린 광고 알림이는 그 광고 락스크린을 해제하는 순간 바로 그 광고하는 앱을 알려주기 때문에 쉽게 원인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면 켜짐 알림입니다. 이 화면 켜짐 알림이는 문자나 카톡이 오면 화면이 켜지죠. 아니면 제가 직접 화면을 켜거나 그런 부분들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이스 캐치 같은 경우는 특정 원인을 잡아내고 싶을 때 사용하시면 편리할 듯 합니다. 다음으로 원핸드 오퍼레이션입니다. 오, 빠름. 일단 원핸드 오퍼레이션은 제가 영상으로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저는 아직 정말 잘 사용하는 어플로 제가 사용하는 기준에서 간단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더더욱 세세한 설정은 한번 앱을 사용하시면서 개인 취향에 맞게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원핸드 오퍼레이션은 휴대폰에 제스처 핸들을 사용되게 만들어주는 어플로 한 손으로도 스마트폰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일단 전체적인 부분을 사용 중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왼쪽 핸들, 오른쪽 핸들을 ON 시켜줍니다. 그러면 옆에 파란색 바가 생겼죠? 이게 바로 핸들입니다. 그럼 일단 왼쪽 핸들을 들어가 주시면 짧은 제스처 메뉴에 이렇게 화살표 메뉴들이 있습니다. 왼쪽 핸들이니까 당연히 오른쪽으로 밀어서 사용해야 되니까 오른쪽 방향의 화살 표시로 표시되겠죠. 저는 지금 뒤로 가기 설정을 해서 사용 중인데 이렇게 메뉴를 클릭해 주시면 여러가지 동작들이 표시되니까 원하시는 동작 메뉴를 선택해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뒤로 가기 설정이니까 이렇게 밀면 뒤로 가겠죠. 밀면 뒤로, 밀면 뒤로. 그리고 긴 제스처 메뉴입니다. 짧은 제스처 메뉴와 설정 방법은 동일하고 제스처를 길게 하면 이제 동작이 설정되는 메뉴인데 현재 화면 끄기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실행시켜보면 화면이 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메뉴 쪽으로 돌아가서 오른쪽 핸들 또한 왼쪽 핸들 설정 방법과 동일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급 설정인데 고급 설정은 뒤에서 설명하고 일단 요 핸들을 한번 조정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맨 밑으로 내리시면 이렇게 투명도, 크기, 위치, 터치 인식 영역, 진동 세기, 제스처 인식 거리까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투명도는 낮으면 낮을수록 선명해서 보이게 되고 높으면 높을수록 투명해져서 보이지 않게 됩니다. 투명도를 제일 낮춘 다음 보시면 옆에 흰색 선이 보일 겁니다.
투명도를 제일 높여 보겠습니다. 옆에 흰색 선들이 사라졌죠? 그리고 다음으로 크기입니다. 딱 봐도 옆에 파란색 부분이 커지고 작아지죠? 그래서 이 크기 같은 경우는 필요한 부분만 딱 원하는 크기로 조정하신 다음 바로 밑에 있는 위치 메뉴에서 위치가 조정이 가능합니다. 크기를 제일 크게 했을 때는 위치 메뉴에서 낮음으로 하든 높음으로 하든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터치 인식 영역입니다. 이 파란색 부분 보이시죠? 이게 터치 영역인데 이렇게 줄이고 늘리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하실 때 이 파란색 부분에서만 터치 영역이 가능한 거고, 이렇게 더 크게 하면 여기까지가 터치 영역이 되겠죠. 너무 크면 나중에 사용할 때 불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적당한 크기를 사용해 보시면서 조절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동 세기입니다. 제스처를 했을 때 진동이 일어나는데 그 진동의 세기를 조절 가능한 메뉴입니다. 일단 진동 세기를 제일 낮추게 되면 무음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게 터치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느낌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동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최소한의 값을 조금 올리시고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스처 인식 거리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제스처를 하려고 화면에 손가락을 대고 옮기는 동안에 인식을 짧게 할 것인지 길게 할 것인지 정하는 메뉴인데, 너무 짧으면 살짝 건들려도 제스처가 발동이 되고 너무 길게 잡으면 뭔가 답답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면서 조정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한 요정도? 그리고 고급 설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애니메이션입니다. 애니메이션을 ON으로 두고 이제 제스처를 하게 되면 보셨나요? 이렇게 화살 표시가 됩니다. 제가 어떻게 제스처를 하냐에 따라서 화살 표시가 직선, 대각선으로 표시가 됩니다. 다음으로 빠른 동작. 빠른 동작 같은 경우는 이제 제스처를 하는 동안에 이 손가락을 떼지 않고도 그 의도한 제스처를 바로 실행시켜 줍니다. 제스처를 하고 손가락을 떼지 않고도 넘어갑니다. 그리고 가로 모드는 말 그대로 가로 모드에서 핸들을 사용하려면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S펜 제스처도 말 그대로 S펜을 사용할 시 설정해둔 핸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합니다. 오프 상태일 때는 사용이 안됩니다. S펜 제스처를 ON 시키고 사용을 하면 그리고 다음으로 알림 표시입니다. 알림 표시를 ON으로 해주시면 화면 제일 상단에 알림 표시가 생기는데, 이 알림 표시를 클릭해 주시면 바로 핸들이 없어집니다. ON오프가 가능해집니다. 다음으로 키보드의 맞추기. 키보드의 맞추기를 ON 하시고 키보드를 사용하시면 현재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키보드 크기의 만큼 이 부분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이 부분까지 핸들이 생깁니다. 자동으로 이 키보드 부분을 없애주는 거죠. 그리고 빠른 설정창 열면 제스처 끄기, 이 부분을 ON 해주시면 바로 퀵 패널을 내리면 핸들이 사라집니다. 핸들 역할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퀵 패널을 올리면 핸들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제외 앱입니다. 이 제외 앱을 들어가 주시면 여러가지 어플들이 뜹니다. 그래서 만약 이 네이버 앱을 제외시킨다고 쳤을 때 이 네이버 앱에 들어갔을 때는 핸들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 취향에 맞게 어플 사용에 있어서 개인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원핸드 오퍼레이션을 알아봤는데 여러가지로 활용만 잘하면 핸들만으로 전원을 끌 수 있고 뭐 여러가지 동작을 할 수 있으니까 정말 편리한 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엣지 라이팅 플러스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엣지 라이팅 같은 경우는 알림이 왔을 경우에 휴대폰 테두리에 라이팅 효과를 넣을 수 있는 기본 앱입니다. 앱을 들어오면 여러가지 효과도 넣을 수 있고 색상도 원하는 색상을 맞춰가지고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명도도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로 맞춰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엣지 라이팅 플러스 같은 경우는 제가 딱히 설명하지 않아도 들어가시면 누구나 손쉽게 설정만 하면 되기 때문에 개인 취향에 맞게 설정해 주시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엣지 터치인데, 이 엣지 터치 같은 경우는 제가 사용을 해보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설명드릴 방법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운드 어시스턴트를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운드 어시스턴트는 여러가지로 사운드 관련된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시나리오 메뉴를 들어가게 되면 상황별 설정으로 시간과 종료 시간을 정하고 요일을 정한 뒤에 동작 부분을 정해서 시간의 음량 관련 조절을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굿락 유닛에 있는 루틴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플로팅 버튼입니다. 플로팅 버튼을 ON 해주시면 음량 버튼을 눌렸을 때 이렇게 플로팅 버튼이 생깁니다. 이 플로팅 버튼을 눌러주시면 조금 더 세세한 음량 조절이 가능하도록 메뉴가 뜹니다. 그리고 음악 들으실 때 약간 예민하신 분들을 위해 이퀄라이저 설정도 바로 세세하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플로팅 버튼 메뉴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플로팅 버튼이 생기고 사라지는 시간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3초를 해놓고 음량 버튼을 눌려서 플로팅 버튼을 생성시킨 다음 3초 뒤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미디어 음량 제어입니다. 음량 버튼을 눌렸을 때 기본적으로 벨소리로 조절이 가능한데, 미디어 음량 제어를 ON 시키면 벨소리가 아니라 미디어 음량을 바로 조절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개별 앱 음량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회사에서나 학교에서 소리 없이 앱을 이용하고 싶은데 미디어 볼륨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앱을 실행시키면 소리가 갑자기 나와서 놀라고 뻘쭘한 상황이 생기는데, 앱별로 소리를 미리 지정해 놓고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단 한번 설정을 해보면 밑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흔히들 많이 사용하는 유튜브를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추가. 그러면 이렇게 추가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앱을 실행시켰을 때 소리를 이 정도로 나오게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아예 소리를 꺼져 있는 상태로 하고 싶다, 이러실 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게임 앱 같은 경우가 좀 유용하겠죠. 이렇게 앱별로 소리를 지정해 놓으면 아무리 볼륨 미디어가 높게 돼 있어도 이 앱을 들어갔을 때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현재 소리가 제일 높게 잡혀 있는데도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설정을 제일 높게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어씨, 놀래라. 다음으로 오디오 제어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듀얼 앱 사운드인데, 이 메뉴를 ON 시키면 쉽게 말해 노래 어플로 노래를 들으면서 유튜브를 실행시켜도 노래가 끊기지 않고 둘 다 이용이 가능합니다. 기본 나오는 소리 앱을 지정해줘야 되는데 노래 앱이 있다면 노래 앱을 지정해주시고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앱 소리 분리 재생입니다. 이 소리가 무엇이냐면, 간단하게 말해서 특정 앱의 소리를 특정 오디오 기기를 연결했을 때에만 소리가 나도록 설정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차를 타면 블루투스가 연결되잖아요. 이때 차에서만 소리가 나오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음량 간격 변경입니다. 1에서 10까지 있죠. 1에서 10까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예를 들어 음량이 1에서 100의 음량을 가지는데 음량을 한번 내리거나 올릴 때 간격을 1씩 둘 것이냐 아니면 10씩 둘 것이냐 설정하는 메뉴입니다. 음량 간격을 1로 바꿨을 때 엄청 세세하게 내려가는 거 보이시나요? 이거 너무 답답한데? 음량 간격을 10으로 맞췄을 때 시원하게 올라가고 시원하게 내려가죠. 그래서 세세하게 음량을 맞추고 싶은 분들이라면 음량 간격을 낮게 잡아주시면 되고, 음량 조절을 시원하게 하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은 10으로 맞춰놓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급 설정입니다. 고급 설정에 들어오시면 모노 오디오, 셀카봉, 즐겨 찾는 미디어 앱, 헤드폰 알림, 좌우 소리 반전 등등의 메뉴가 있는데, 다른 부분들은 개인 취향에 맞게 설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셀카봉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자면, 일반적으로 셀카봉 연결 단자가 3.5파이 잭을 휴대폰 이어폰 잭에 꼽아서 사용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면 소리 녹음이 안됩니다. 이 부분을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메뉴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국락 어플의 패밀리 부분 어플들을 소개해드렸는데 혹시나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보시고 뭐 제가 해결해드릴 수 있는 한에서 최대한 답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뿅!